제5공화국 개국공신 허삼수는 1936년생으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허화평, 김진영 등과 함께 육군사관학교를 17기로 졸업하게 된다. 1961년 육사를 졸업한 허삼수는 휴전선 관축초소 관리장교로 근무하다 1965년 보안사의 전신인 방첩대로 옮겨 군생활을 이어갔으며 이때 당시 방첩대장이었던 윤필용과 정보과장이었던 노태우와 인연이 된다. 허삼수를 군인으로서 좋게 보았던 부대장 윤필용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허삼수를 추천했고 그 덕분에 허삼수는 월남전 한국 측 방첩장교로 월남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월남에서 또 한 명의 육사 11기와 인연이 되는데 그 인물은 당시 허삼수의 부대장이자 전두환의 동기 또한 노태우와 천안 매부지간이었던 김복동이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훗날 허삼수는 보안사령부의 인사처장으로 전두환과 근무하게 된다. 월남에서 허삼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김복동은 여러 부대에서 근무해 봐야 한다며 그에게 귀국 지시를 내렸고 약 4년간의 월남 생활을 마친 허삼수는 이후 육군대학 등을 거쳐 수도군단 보안부대에서 군생활을 이어나갔다. 허삼수가 군생활을 이어가던 1979년 3월경 제1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전두환은 믿을만한 하나회 세력들로 보안사 내 요직들을 채워갔는데 이때 그동안 허삼수를 잘 보아왔던 김복동이 전두환에게 허삼수를 추천했고 그때부터 허삼수는 보안사령부의 인사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전두환과 허삼수가 보안사에서 근무한 지 7개월 뒤인 1979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총구를 겨눈 12.6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당시 권력에는 공백이 생겼고 이때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2.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12.6 사건으로 인해 수장들이 공석이 되어버린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중앙정보부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12.6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는 권력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허삼수는 전두환의 지시로 합수부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실무를 책임지는 총무국장 자리에서 근무했다. 1979년 12.6 사건 이후 당시 권력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시기를 틈타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함께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를 연행할 계획을 세웠다. 허삼수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지시로 우경윤 등과 함께 정승화의 공관으로 향했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의 제가 없이 정승화를 불법으로 연행하며 전두환과 신군부의 12.12가 성공될 수 있도록 했다. 12.12를 성공시킨 전두환과 신군부는 군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듬해인 1980년 초 중장으로 진급한 전두환은 국무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80년 3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기도 했었다. 이때 보안사령부에서 인사처장을 맡고 있던 허삼수는 전두환의 뜻에 따라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는 중정 내 국장급 인사들과 요원들을 숙정하고 중정을 장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그는 80년 5월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정화분과 간사까지 겸직하며 삼청교육 등을 주도했었다. 그렇게 허삼수는 12.12 이후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간사까지 힘있는 3개의 자리를 겸직하며 전두환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허화평 등과 앞장섰다. 1980년 8월 27일 마침내 신군부의 리더이자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을 통한 체육관 간접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2.6 사건이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제5공화국을 열게 되었다. 12.12를 비롯한 여러 일들에서
전두환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일조한 허삼수는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군에서 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의 최측근 자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제5공화국 초기 허삼수는 허화평, 허문도와 함께 쓰리허라 불리며 권력의 핵심이자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살게 되었는데 198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삼수는 쓰리허라 불려왔던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적도 있었다. 이유는 허화평과는 생도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지만 허문도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 명을 연결해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전두환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실세로 살던 허삼수의 입지가 1982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흔들리게 된다. 그 사건은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는 전두환의 처삼촌인 이규광이 연루되어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인 장영자 사건에서 허삼수는 허화평과 함께 이규광을 구속시켜야만 제5공화국이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판단했고 그리하여 전두환에게 이규광의 구속을 건의했다. 하지만 친인척들을 내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전두환은 허삼수의 건의를 완강하게 물리쳤고 그때부터 허삼수와 허화평은 전두환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결국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못 이겨 장영자 사건을 이규광이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이후에도 허삼수는 허화평과 함께 전두환이 신임하던 경제수석 김재익과도 상당한 충돌을 일으켰다. 허삼수는 김재익이 내놓은 금융실명제 등이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의 정책들이라 생각했고 금융실명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 모습들을 탐탁치 않게 보던 전두환으로 인해 결국 허삼수는 허화평과 함께 청와대를 나와야 했고 1983년 3월경 허삼수는 미국으로 향해 5년간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가며 생활했다. 시간은 흘러 전두환 정권이 막을 내렸고 1988년 귀국한 허삼수는 제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 출마하게 되는데 이때 그와 맞붙게 된 상대가 변호사로 살아왔던 통일민주당의 노무현이었다. 허삼수와 노무현의 대결, 승자는 노무현이었고 선거에서 패한 허삼수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통해 만들어진 민자당의 부산지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부산에 출마했다. 다시 출마했을 때에도 그의 상대는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14대 총선에서의 결과는 전과 달리 허삼수의 승리였고 그렇게 그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같은 해 겨울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이 임기 중 5공 청산을 내걸었고 허삼수는 이에 반발해 민자당을 탈당했지만 결국 1996년 내란죄로 기소되어 6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을 하던 허삼수는 허화평과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를 해보았으나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정의화에 밀려 낙선했고 허화평은 당선되었다. 1997년 사면된 허삼수는 이후 출마는 하지 않았고 이듬해인 1998년부터는 한 장애인 단체 이사장을 지내며 언론과 미디어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장애인 단체 고문으로 살아왔다.